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입니다. 지난 7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양당의 대표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에 힘을 모으며 당면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며 비슷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공동입법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안전망 확충과 성평등, 균형 발전 등을 제안하며 대선 지지율 1위로서의 정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런 글귀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건물에 내걸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모두의 소망이 됐습니다. 전쟁은 생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놓고 소곤거리기도 편치 않습니다.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떠들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목욕탕에 몸을 담그기도, 찜질방에 눕기도 꺼려집니다. 가족과의 외식도, 주말 여행도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 한 잔 홀짝거리려고 잠깐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토록 처참하게 바뀐 것은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중국 지역사무소에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가공할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2,700만 명, 사망자 88만 5천 명. 미중의 공포가 세계 모든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침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2만 1,000명, 사망자 334명.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단키트를 수입한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드라이브 스루를 본받았습니다. 한국은 방역을 잘 하면서도 경제 위축을 선방했습니다. 8월 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예측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범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다음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펼쳤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명을 바꾼 이유와 뜻을 설명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의 이름을 바꾸고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 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가 있어서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가르고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 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효불급한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 정원의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 의정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국민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매출 급감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경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무려 10만 개가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환경이 급기야는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 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 악화로
대기업 4곳 중에서 3곳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돈 1호 법안으로 내어놓은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이 자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추가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실험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진짜 국민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올 하반기 양 당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 붕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여당과 민생을 걱정하는 한편 정부와 야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야당. 이렇듯 여야 모두 식물국회라 비난받던 국회의 오명을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